안녕하세요. 뻔뻔한먹도빠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회원가입 부탁드리겠습니다. 요즘 물가가 장난이 아닙니다. 고물가 시대로 본격적으로 접어들었는데 학원도 안 보내고 헬스도 끊어버리고 버틸 수 있는 대로 버텨야지만 어느 정도 생존이 가능한 시대로 가는 듯한 그런 양상을 보여주고 있죠. 일단은 환율 자체가 어마무시 오르고 또 유류세 할인폭이 이제 축소되면서 주유소 가보시면 알겠지만 주유할 때 깜짝깜짝 놀라죠. 1,700원 초중반으로 올라선 휘발유값 굉장히 치솟아 오른다라는 느낌을 줄 수가 있는데, 이렇게 물가가 체감적으로 굉장히 가깝게 압박감을 주고 있습니다. 장보기가 무서울 정도죠. 체감 물가 급등 때문에 소비자도 지갑을 줄여, 소상공인은 또 지갑을 줄이니까 그만큼 돈이 안 돌지 않습니까? 장사가 안 되니까 한숨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고, 단적으로 붕어빵 3개 2,000원 하던 게 이제 한 개에 1,000원으로 올라 버렸어요. 맥도날드 지수가 아니라 한국은 이제 붕어빵 지수로 이렇게 물가 체감도를 나타낼 수가 있겠는데, 그만큼 지금 한국 경제는 굉장히 참 후끈 달아오르는 이 관세 영향에도 불구하고 국제 수지 잘 나오고 있고요. 수출도 상당히 좀 삐걱거렸다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치고 나가는 그런 어떤 느낌을 주고 있는데, 아무튼 간에 지금 금융시장이 조금 더 앞으로 전진해 나가기 위해서는 환율 부분이 조금 안정이 돼야 된다. 그리고 변동성은 지난주에 업비트가 해킹을 당했습니다. 이거 아시는 분 별로 없더라고요. 1초에 얼마가 빠져나갔느냐? 1370만 원 빠져나갔어요. 야, 이거 아니 자기 핸드폰에서 이 정도 금액이 그냥 쭉쭉 빠져나가 버리면 그냥 정신을 잃을 정도로 엄청난 충격을 받을 건데, 이거 업비트 자체의 어떤 데이터에 이제 접근을 해가지고 이제 뺀 거라는 얘기죠. 근데 이거 다 고객들 돈 아닙니까? 고객들이 가상화폐 이 가치로 이렇게 다 입금을 시켜놓은 거나 마찬가지 액수인데, 어찌 보면 그냥 핸드폰에서 술술 그냥 1초에 1370만 원씩 빠져나간 겁니다. 해킹 시도 54분 만에 1,000억 개가 넘는 코인이 외부로 유출됐어요. 이거 어마무시한 사건이죠. 1초당 코인 약 3,200만 개, 1,370만 원어치 빠져나갔고, 가장 피해가 컸던 것이 솔라나 189억. 그리고 54분 만에 이 모든 피해액을 합쳐보니까 445억. 야, 1시간도 안 돼가지고 500억이 털린 겁니다. 그러니까 고객들은 잘 모르겠죠. 이게 자기 자산이 어느 시점에서 그냥 쭉쭉 빠져나간 건데, 업비트를 이제 타격을 해서 해킹으로 들어와서 그 자산을 다 그냥 뜯어간 겁니다. 그냥 강제로 그냥 뜯어간 거죠. 500억을. 이게 다 고객들 돈인데, 무과실 배상 추진한다 해도 이 고객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안해질 수밖에 없다. 일단 믿고 업비트에다가 투자를 하고 있는데, 이거 잘못했다가는 그냥 한꺼번에 가상화폐 자체가 빵원으로 될 수 있는 엄청난 충격을 받을 수 있다니. 그만큼 가상화폐는 투자 자체도 변동성이 너무 커. 되도록이면 코인 거래는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너무 변동성이 큽니다. 그리고 이렇게 해킹 위험도 있어가지고 이거 자칫 잘못했다가는 그냥 증발해 버립니다. 자산 자체가. 여기가 만약에 스테이블 코인 사업자 형태였다면 업비트가 뱅크런 분명히 일어났죠. 어떻게 믿고 맡길 수가 있겠습니까? 다 자산을 빼지. 이게 그냥 스리슬쩍 넘어가는 듯한 느낌도 들어서, 여기에다가 자기 돈을 투자를 해가지고 돈 좀 벌어보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상당히 큰 리스크를 당할 가능성도 있어요. 이 개개인의 또 이 여러 해킹 부분도 있기 때문에 공식 앱에 접속을 해야 되는 거고, 출처불명의 QR코드 스캔하지 말아야 되고, 계정 보안 확실하게 관리해야 되고, 피싱, 스미싱 대응도 잘 해야 되고, 개개인이 좀 지켜야 할 여러 가지 룰이 있습니다. 근데 업비트 자체의 본 데이터베이스에 접근을 해가지고 돈을 그냥 뜯어가 버리면 이거 답이 없죠. 그만큼 이 자금 유출이 불법적 행위로 말미암아 우회적으로 이렇게 와장창 빠져나간다는 거는 금융시장 자체가 완전히 한꺼번에 무너질 수 있는 엄청난 리스크가 있다. 요거를 또 조심을 하셔야 되고요. 이게 지금
금융시장만 돈이 뱅크런 형식으로 그냥 해킹을 통해서 쑥 빠져나간 것 뿐만 아니라 지금 서울 아파트 문제입니다. 이 거래량이 90% 줄어들었다고 거래량만 나오고 있지 금액을 잘 언급을 안 하더라고요. 사람들이 충격받을까봐. 돈에 대해서 얘기를 잘 안 해. 그러니까 업비트도 그냥 해킹만 당했습니다 라고 이렇게 나오는데 실질적으로 500억 털렸어요. 뱅크런이야 이건 완전히. 뱅크런보다 더 무서운 거지. 뱅크런은 내 돈 빼는 건데 내 돈을 남이 그냥 강제로 강탈해서 뜯어간 겁니다. 자, 서울은 지금 12조 정도 아파트 거래 금액이었어요. 근데 10월 이후로 3조로 줄었습니다. 거의 10조가량 차이가 있죠. 그만큼 지금 부동산에서 자금이 그냥 물 새듯이 쭉쭉 빠져나간다는 얘기입니다. 거래량 줄은 거면 그냥 사람들이 그냥 거래량 들겠거니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거래금 돈 얘기해 버리면 사람들이 그냥 이제 완전히 야마가 돌기 시작하는 거죠. 와, 이거 12조에서 3조로 줄어버렸어? 10조가 줄었네? 이 집주인들 입장에서는 이 금액 신경 쓸 수밖에 없는 거고 매수자 입장에서는 야, 이 정도로 지금 아파트 거래가가 빠지면 앞으로 분명히 거래 단가 확 떨어지겠구나라는 분명한 추정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 거래금을 잘 얘기를 안 해. 그러니까 계속 또 반대적으로 아파트값 오른다 이런 식으로 신호를 주고 있고 지금 갭 투자 막혀서 11호 대책 후에 한강벨트 아파트 거래 90% 급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1호 대책이 굉장히 강력한 대책을 제가 말씀드렸죠. 시장에 엄청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거래 금액이 지금 10조가 줄었는데 끝까지 근데 호가세로 그냥 어떻게든 그냥 가격 띄우기 해가지고 집값 버텨보려고 집주인들이 기대 심리 하나 그냥 붙들고 그냥 서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가장 현명한 사람들은 말머리를 부동산 쪽으로 돌리는 게 아니라 금융시장 쪽으로 돌리는 그런 어떤 스탠스 자세가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금융시장도 지금 뭐 1초에 1370만 원 빠져나가는 엄청난 일을 당하고 있는데 아파트 시장은 부동산, 움직이지 않는 동산이라 하지만 이거 안전자산 아니란 얘기예요. 지금 거래량이 90% 급감하고 있고 거래 금액이 10조 정도 떨어지고 있다는 얘기는 이거 외국 같아서는 그냥 발칵 뒤집어질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대 심리 하나 붙잡고 강남, 마용성 그리고 여타의 입지가 좋은 서울 아파트는 끝까지 간다. 못 먹어도 고다.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으쌰으쌰 해버리니까 부동산 시장 자체가 금융시장처럼 투명하지를 못하잖아. 계속적으로 베일에 가려져 있고 편법 증여, 자전거래 등등 가격 띄우기 이런 식으로 지금 집값을 수십 년간 띄워왔기 때문에 이젠 더 이상 올라갈 이상한 선이 없습니다. 지금 분양가도 지금 뭐 11월 전국 민간 아파트 평당 분양가가 처음으로 800만 원 넘었고요. 84제곱 평균 역대 최고를 찍었어요. 6억 넘었습니다. 야, 이렇게 되면 정말 집값이 천정부지로 올라가고 있는 이거 지금 얼마나 한국 아파트가 거품인가냐 이 평당 분양가만 보면 알아요. 결국에서는 뭐 원가 올려치고 뭐 수입 물가 올라가서 뭐 건설사가 뭐 징징대는 것처럼 그냥 그렇게 올려줘야 하는구나 라고 가는 게 아니라 그만큼 부동산 시장 자체에 이 투명한 원가 거래 자체, 원가 거래가가 공개가 안 되니까 그냥 자기들이 부르는 게 값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5구제곱 평균 분양가가 지금 5억 8천, 6억을 지금 찍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분양가가 나오면 사람들이 집을 살 의향이 없죠. 그리고 지금 구축 같은 경우는 서울 성수동 아크로 서울 포레스트가 290억 찍었습니다. 참나. 야, 아파트 한 채가 300억에 가까우면 이건 뭐 어떻게 하라는 얘기야. 이거 무슨 홍콩도 아니고. 솔직히 말해서 대한민국 서울이 금융허브 아니지 않습니까? 아시아의 금융허브야? 아시아의 금융허브 아니잖아. 근데 홍콩보다 더 그냥 높게 아파트 가격이 올라치고 있고 결국에 가서는 이렇게 부동산 시장 자체가 다 그냥 대출 물고 있는 물고 있어가서 째깍째깍거리는 시한폭탄하고 똑같습니다. 결국에 가서는 그냥 빵 터져버리는 랠리를 이룰 수밖에 없는 리스크의 리스크, 그냥 연쇄 사슬로 이어져 있는 그런 엄청난 폭탄 같은 자산이다 라고 이렇게 인지를 해야 되는데 사람들이 이걸 모른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60억 하는 압구정 아파트 39억에 막 증여하고 올려치고 매치고 뭐 엎어치고 매치고 돌려치고 해가지고 그냥 부담부 증여, 조붕어 찬스 등등 해가지고 그냥 아파트 가격 실거래가상에서는 확 떨어뜨려 놓고
자기들이 거래할 때는 뭐 어마무시 그냥 올려치고 이런 식의 어떤 진짜 꼬롬한 꼼수를 통해 가지고 집값을 계속 띄우는 겁니다. 다 걸립니다. 이제 올림픽파크 포레온 33억, 뭐 40억 간다고 하는데 국세청에서 현미경으로 들여다보겠다 이거죠. 신현대 115억, 그리고 헬리오시티 36억, 최고가 거래 찍는 곳이요. 마포 프레스티지자이 40억 찍는 곳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천정부지로 올라간 가격들에 대해서 이제 증여를 통해 가지고 이거 좀 팔기도 그렇고 지금 상황에서 좀 팔았다가 내가 좀 손해본다 싶으니까 이제 편법 증여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뭐 자산 가치를 대대로 지금 이어갈 것이다 라고 이제 마스터 플랜을 짜고 있는데 국세청이 이제 가만히 안 있겠다고 이제 발벗고 나섰는데 아파트 증여 과정 전반의 탈루 여부를 전수 검증하겠다 이렇게 발벗고 나섰죠. 일단 1708건 어마무시합니다. 집합 건물 증여 상황도. 그러니까 내 재산 내가 마음대로 하겠다니까 뭐 그게 난리냐 이렇게 말을 할 수도 있는데 이게 합법적으로 이루어져야죠. 합법적으로. 뭔가가 이게 야로가 있는 어떤 이 편법을 가지고 자산 가치를 계속해서 그냥 물려주고 확대시키고 그러니까 근거가 없습니다. 한국 부동산은 솔직히. 지금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2.4%인데 아니 무슨 아파트 40억에 사고 36억에 사고 115억에 사고 이런 나라가 한국입니다. 33억 7천만 원. 그러니까 정부에서 그냥 서둘러서 규제 만들어 가지고 아파트 시장의 이상징후가 결국에 와서는 한국 경제 전반 생태계를 위협할 수 있는 가장 위험한 시한폭탄이 될 수밖에 없으니까. 지금 국내 총생산은 성장세에 있어요. 그리고 GDP 성장률도 올라가고 국민 총소득도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럼 당연히 뭐 아파트값 올라가는 거 당연한 거 아니냐라고 말을 할 수가 있겠죠. 근데 변수가 있죠. 환율 1475원 찍고 있어요. 그러니까 주말만 되면 이렇게 쭉 올라갑니다. 근데 또 월요일 되면 어느 정도 또 방어를 해야 되니까 1460원대로 내려왔다가 다시 주말 되면 또 올라가고 이런 양상입니다. 계속. 국제 수지도 흑자를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관세 영향 때문에 굉장히 고전할 것이다라는 예상을 깨고 한국 경제가 굉장히 지금 선방하고 있습니다. 68억 달러 흑자. 어마무시하죠. 한국 경제의 어떤 저력을 느낄 수가 있는 굉장히 높은 수준의 회복을 할 것이다 라고 한국은행도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금융기관 또 금융계정 같은 경우는 순자산 증가할 수밖에 없고 서학개미들이 뭐 계속해서 미국 증시를 통해서 대거 벌어들이니까 반도체 위주로 계속해서 지금 한국 기업은 이 쌍끌이 여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계속적으로 끌고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반도체는 좀 잘 나가고 있는데 일단 지역별로 보면 미국, 일본, 중국, EU 등에 대해서 대부분 좀 고전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 퍼센테이지를 얼마나 줄이느냐가 이제 관건이 되겠죠. 그리고 가장 큰 변동 달러 인덱스. 달러 인덱스는 낮아. 근데 원화 가치가 어마무시 지금 떨어지고 있다는 게 가장 불안한 어떤 요소죠. 그만큼 갭이 크다. 그러니까 달러 인덱스가 떨어지면 달러 원화 가치도 조금 올라가고 달러가 떨어져야 되는데 오히려 이게 반대로 되고 있다는 얘기예요. 결국 계속해서 환율은 오를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뭐 해외여행 가기 무섭다라는 말도 나오지 않습니까? 9개국 통화 가치 상승 10대 방문국 중에 대부분 보시면 이제 원화 가지고 환전해서 가지 않습니까? 달러는 5.5%, 위안화는 6%, 태국 바트, 태국 많이들 가시잖아요, 여름에. 5.8%, 베트남 5.3%, 유로 4.7%, 파운드 3.4%. 야, 이거 어마무시하다. 그러니까 원화 가지고 그 여행국에 가려고 하는 그 통화로 바꾸면 이게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이 그냥 쏙 하고 줄어드는 거예요. 그만큼 원화 가치가 굉장히 낮아지고 있는데 웃긴 거 이거 태국 바트하고 필리핀 페소, 베트남에 비해서 상승률 자체가 대원화 환율이 얘네들이 더 그냥 몸짓을 키우고 있다는 얘기예요. 오히려 더 이게 맞다이로 딱 붙어버리면 원화 자체가 상당히 좀 약세로 좀 몰리는 그런 어떤 상황으로 가고 있는데 엔화만 지금 뭐 하락을 했다는 그런 얘기가 나오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이제 일본은 가긴 가는데 일본 역시도 지금 만만치 않게 지금 물가가 오르고 있어서 그 원화 자체의 어떤 평가자라가 전반적으로 경제 전체에 영향을 끼칠 건데 특별히 부동산 시장에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이 가격, 특별히 분양가 올라가고 고점의 아파트 가격들 천정부지로 올라가는 것 자체가 전체적인 어떤 경제 건전성 자체를 완전히 악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 서학개미들 얼마나 눈치 빠릅니까? 이거 환율이 팍팍 올라가니까 이게 더 이상 이거
원화를 달러로 바꿔서 대거 투자하기는 좀 힘들겠다. 그러니까 이제 손절을 치지 않습니까? 순매수 8억 2천 달러 했는데 직전까지는 15억 1천만 달러 정도 했어요. 절반까지 줄었죠. 훅 떨어지니까 내가 뭐 한 100만 원 가지고 미국 증시에 투자하겠다 했는데 이거 바꾸면 어느 정도 8, 90만 원 정도 됐었는데 이제 뭐 6, 70만 원까지 훅 내려가니까 이거 뭐 배보다 배꼽이 더 크겠다 이래가지고 아예 그냥 지금 코스닥도 상당히 분위기 좋으니까 이쪽으로 돌리자 라는 유턴 현상도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환율 때문에. 이 환율은 결국 국채금리 계속적으로 지금 자극하고 있고요. 어마무시 또 오르고 있습니다. 그대로 이 주담대 금리로 직격하기 때문에 아파트 거래가 90% 뚝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대출 받으면 뭐해? 아, 나 대출 받았어, 성공했어 하면 뭐합니까? 결국 원금이자 갚느라고 그냥 후달리는데 내가 1억 대출 받았는데 갚아야 될 돈이 7, 8천이면 거의 뭐 1억 빌렸는데 1억 갚는 거예요. 2억 갚는 거죠. 이런 현상이 일어난다니까요. 충분히. 그러니까 한은은 금리나 이제 조기 종료했습니다. 문 닫았어요. 셔터 내렸습니다. 더 이상 이제 이게 환율 변동성이 너무 크기 때문에 한국은행으로서는 이제 정책 금리를 운영할 만한 스페이스 공간이 없습니다. 그리고 집값 천정부지로 계속 올라간다고 펌프질을 하고 있는데 이 위기 상황 속에서도 가장 위험한 리스크 자산인 부동산에 많은 사람들이 그냥 목을 메고 있는 것 자체가 정말 이건 잘못됐다. 결국에서는 한은의 이 금리 기준은 인하는 이제 내년 상반기까지도 좀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내년 물가 상승률조차도 이제 2.1%로 지금 높게 잡고 있는데, 그러니까 어디를 둘러봐도 아파트 시장이 그 단가를 스스로 셀프로 좀 올려칠 수 있는 경쟁력은 어디에도 없다. 동서남북 규제로 묶여 있죠. 규제도 세 가지 규제에 3종 세트에 묶여 있잖아. 조정, 투기과열, 토지거래. 세 개 꽉 묶여 있고요. 그리고 최대 뭐 해봤자 대출 6억 원밖에 못 받고, 그리고 25억 넘어가 버리면 2억밖에 못 받습니다. 그리고 전세자금 대출 소유권 이전 전제로 해서 이제 전세 보증 가지고 뭐 어떻게 운영할 여력이 없으니까 갭 투자 다 끊겨버렸고, 그러니까 자금이 기본적으로 안 돌아요. 부동산 시장은. 계속해서 구축이 오르고 뭐 요지에 오른다라는 소리는 잡소리입니다. 잡소리. 결국에 가서는 다 그냥 올해 말에서 내년 상반기까지 엄청난 가격 조정기를 겪을 가능성이 높다. 이게 단기적으로 찾아와서 아주 골이 깊게 패일 정도로 가격 하한선의 방향을 가리킬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죠. 대출금리 한 달 새 0.43%. 이미 대출을 받은 사람들, 영끌족들 뭐 대출 부담 뭐 엄청나게 가중이 되고요. 주담대 8% 시대에 이제 도래할 겁니다. 이게 그냥 온다 하지만 갑작스럽게 풀악셀 딱 밟고 시작하게 될 거예요. 이게 지금 환율 변동성이 2021년에서 22년 8% 금리를 얘기했을 때는 그래도 환율이 어느 정도 경쟁력이 있었어요. 근데 완전히 지금 전 세계적 이 달러 가치의 상승률이 너무나 급격하게 올라가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주담대 금리는 정말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큰 폭으로 뛸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대출을 거하게 받은 사람도 힘들고 아직까지 안 받은 사람은 그래도 안전지대입니다. 요 금리는 쉽게 내려올 생각을 안 할 거예요. 그래서 어느 정도 좀 급격한 금리 변동의 상황이 도래하게 된다면 그때 진입을 좀 노리시고요. 그리고 일단 구축 아파트 가격이 좀 훅 떨어져야죠. 그때까지 좀 잘 타이밍을 잡으신다면 지금 위기지만 그 위기 속에는 더 큰 또 기회가 있어요. 그 기회를 분명히 여러분 손에 잡으실 수 있을 겁니다. 오늘의 부동산 캐릭터처. 지금 환율 상황이 굉장히 밑불처럼 깔려 있기 때문에 지금 물가도 상당 부분 어렵고요. 금융시장 변동성도 굉장히 좀 위태위태해 보입니다. 업비트가 1초에 1370만 원씩 유출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핸드폰에서 그냥 쭉쭉 빠져나간 거예요. 내 핸드폰에서 빠져나간 거랑 마찬가지지. 왜? 업비트 자체의 어떤 이 본체 데이터베이스를 급습을 했으니까 다 그냥 고객들 돈 아닙니까? 그 정도로 뱅크런 같은 어떤 사태가 벌어졌었어요. 자산 시대의 이 현금의 흐름의 유출은
어찌 보면 이거 굉장히 상징적 사건일 가능성도 없습니다. 아파트 시장이 지금 13조에서 2조 정도로 확 줄어든 것처럼 거래 금액 자체가 지금 부동산 시장은 쫙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갯벌 장세가 지금 형성이 되고 있는데 결국에 가서는 단가 조정이 급격하게 찾아올 가능성이 높다. 이 사실 좀 인지하시고 잘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도 응원합니다. 항상 여러분의 길이 꽃길만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빵꾸랑 목토방을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